운전이론 보겠습니다. 운전이론은 책이 바뀌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운전이론은 할만합니다. 말은 뭐 운전이론 그렇지만 아주 뭐 쉽습니다. 아주 응용하는 거 없고 해볼만한 겁니다. 득점 과목입니다. 그 이종하는데 보통 그 60점을 맞추면 되죠. 여기는 한 70, 80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겨우 가량 넘길 수 있는 50점 정도 되는 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먼저 운전이론을 하면서 모르는 거는 지나갑니다. 패스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 안 가는 것도 패스입니다. 일단은 1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쭉 하면서 다시 2독, 3독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패스, 모르는 거 패스입니다. 기본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또는 5학년 정도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는데 9개 파트군요. 9개 파트인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이거 정말 어렵다 하는 거는 더 많이 패스 시켜야 되겠죠. 근데 또 어떤 부분에 와서는 만약 여기 열차 운전 성능이나 열차 저항쯤 와서는 이건 좀 쉬운 부분이다 그러면 많이 좀 득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개요 운전 이론의 정의 뭐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까짓 건 뭐 하면서 봅시다. 개요 대강 큰 틀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재 여러분들 1-2, 뭐 2-1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됐죠. 1-2에 보면 학습 목표 뭐 이런 건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다 모르면 패스죠. 읽어보다 모르면 패스입니다. 일단 운전이론의 정의 보겠습니다. 운전이론이라는 뭐냐면 철도의 사명이 먼저 나왔군요. 철도의 사명이 먼저 나왔는데 철도의 사명은 약속한 시간이라는 게 열차 시간입니다. 열차 시간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거구만요. 처음에는 다 외우지 않고 키워드 중심으로 쭉 진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2번 보면 저절로 외워지고 하죠. 또 객관식이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 이론이란 뭐냐 보니까 합리적, 경제적 이 얘기군요. 합리적, 경제적이 일단 키워드군요. 그러면 뭐 객관식이니까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4개 나왔군요. 운전 이론이 정의하는데. 그리고 뒤쪽으로 갑니다.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페이지로 보면 운전 이론의 기본 3요소 이런 게 있습니다. 운전 이론 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기본 다음에 응용 나오겠죠, 보나마나. 아까 운전 이론이라는 합리적, 경제적 그 얘기했는데 그 전에 철도의 사명은 약속한 시간 안전, 합리적 경제. 다 외웁니까? 한 몇 번, 대여섯 번 적고 지나갑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라 그랬는데 뭐 이걸 다 외우고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외웁니까? 그 다 외울 것 같으면 뭐 학원 다닐 필요 없죠. 또 뭐 인강 들을 필요 없죠. 키워드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 하면 뭐 객관식이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아도 과락은 면할 수 있습니다. 또는 평균 점수는 면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경제적이군요. 그 기본 그 요소 3요소 그랬는데 3요소가 우리 틈틈이 우리 제목도 한 번씩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제목을 외우고 그건 아니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견인력, 열차 저항, 제동력을 기본 3요소라 그러는군요. 처음에는 용어가 좀 생소한 게 많이 있겠죠. 우리 철도 안전법에서도 용어가 생소하지만 그쪽은 그냥 무조건 외우면 되겠죠. 외우고. 근데 이쪽에서는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그 그림이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들어야 되겠죠. 견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군요. 견인력은 동력이 있는 차가 끌어당기는 게 견인력이다. 근데 거기에 점착계수, 구동력, 기동력, 열차 저항에 영향을 받는다. 끌려면 열차 무게나 그런 것도 영향을 받겠죠. 가벼운 거면 잘 끌려오고 또 오르막에 끄는 것보다는 평지에 끄는 게 낫겠고 일단
패스입니다. 열차 저항, 진행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이군요. 모든 힘은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데 어떤 거는 플러스 요인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반대 방향에 있는 게 저항이겠죠. 제동력, 브레이크겠군요. 브레이크. 속도를 제어하고 목표 지점에 정차시키는 힘. 그런데 우리 책에 한 10마디 중에 한마디는 틀렸습니다. 10마디 중에 한마디는 틀리고 뭐 대강 얘기했습니다. 그냥 새겨서 들으십시오. 속도를 줄이는 거죠. 제동이라는 거는. 제어라 그러면 컨트롤입니다. 제어라 그러면 속도를 올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컨트롤하는 뭐 그러려니 하고서 일단은 내가 색칠을 해놨군요. 밑줄은 걷고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3개군요. 견인력, 저항, 제동력. 몇 번 쓰면 외워지겠습니까? 한 7번? 7번 쓰고 외워지면 좋고 안 외워지면 다음에 또 나오니까 뭐 염려 없겠습니다. 그 3개가 기본 3요소군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응용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 3요소, 견인력, 또 저항, 제동. 말은 뭐 견인력에 대한 얘기, 열차의 저항, 열차의 견인력, 열차의 제동력, 뭐 어쩌고저쩌고 하든 간에 요 글자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걸 가지고 운전 계획을 세우는군요. 운전할 계획입니다. 운전 계획도 있고 열차 계획이라는 말도 또 나옵니다. 그 열차 계획이라는 말도 있고 운전 계획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운전 계획이다 하고 거기에 밑줄 긋습니다. 그게 어디쯤에 있습니까? 1-6의 운전 이론의 응용 첫 번째 줄이 있군요. 3요소를 기초로 해서 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 운전 계획을 수립하면 수송 계획에 필요한 열차 운행 도표를 하는군요. 사실은 수송 계획이 아니라 운전 계획에 필요한 운행 도표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밑줄 긋고 지나간다 그랬죠. 근데 만약 출제하는 사람이 이걸 출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수송 기억을 외우지는 않으더라도 보면 생각날 정도로 몇 번은 적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키워드를. 운행 도표를 작성합니다. 운전할 계획, 운행에 대한 도표. 이거는 좀 막연하군요. 운행 도표는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운행 도표가 뭔가 보니까 이전에는 2021년도까지는 열차 다이아라 그랬습니다. 열차 다이아라 그랬는데 그게 운행 도표입니다. 운행 도표는 여기에 역장님 책상이나 부역장님 책상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앞차가 어디 가고 뒤차가 어디 가는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핸드백을 놓고 내렸다. 그 전화하면 부역장님이 이렇게 다 봐가지고 그 차 지금 종로상가에 가고 있군요. 그 차는 지금 뭐 서울역에 들어가고 있군요. 서울역에 역무원한테 전화해가지고 3번째 칸에 노란 핸드백이 있는데 좀 찾아주시오.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랬죠.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눈에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는 시간, 세로축에는 거리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17시 00, 18시 00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시간을 쟀군요. 이렇게 했는데 시간. 여기서 이쪽으로는 A역, B역, 이런 식으로 쭉 해놨더군요. 그래서 이쪽에 17시에서 17시 30분에 가면 열차가 어디쯤에 가 있고 직선을 해놨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쭉 해놓은 게 운행 도표입니다. 일단 운행 도표라는 말이 나왔군요. 그리고 또 읽어보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정확한 운전 계획을 수립하려면 아까 수송 수요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수송 수요 조사하고 열차를 설정하고 먼저 이걸 한다는 거죠. 열차 설정하고 편성 칸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송 수요라 그러면 지금 운전 계획 수립한다 그랬죠. 이게 요 부분이죠. 응용 부분을 하나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뭐 얘기 안 하고 하나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수송 수요를 조사합니다. 4호선은 당고개역에서부터 사당역까지 있는데 과연 4호선을 탈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러시아워 시간에 또 평 시간에는 몇 명이 있느냐? 그게 수송 수요입니다. 아침에 탈 사람이 10만 명이 있다. 그 얘기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10만 명. 오래전에 그 용인 경전철을 하는데 하루에 타는 사람이 한 20만 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인원이 다 해봐야 인구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만 명 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루에 한 5천 명 탔습니다. 20만 명 탄다고 그랬는데 5천 명 탔습니다. 불편하고 시간 간격이 띄엄띄엄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한 2, 3만 명 탑니다. 2, 3만 명? 10만 명 탄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당국에서 탈 사람이 10만 명 있으면 열차를 지금은 4호선에 특급이 없습니다. 그럼 특급 열차는 몇 번? 보통 열차는 몇 번? 만약 경춘선이나 중앙선 같으면 화물 열차는 몇 번? 이런 걸 쭉 하는 게 열차 설정이군요. 편성 칸수? 그럼 10칸? 7호선은 8칸? 그걸 결정해야 되겠군요. 어떻게 되든 간에 10만 명을 한 7시부터 8시 반? 그 정도까지는 수송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수송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분 간격, 2분 30초 간격, 러시아워 시간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하죠. 실제로는 한 2분 10초 간격 이렇게도 다닙니다. 근데 2분을, 마의 2분은 끊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이거군요. 고려해야 되는군요. 운전 계획할 때. 일단 운전 계획이 막연하지만,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운전 계획의 범위에는 4개가 있는데, 그래서 요걸 조사를 하는 중에 이게 이제 같이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요것만 딱 해가지고 차가 그러면 10칸씩 해야지 열차를 4호선에 보통 한 50, 40, 70대가 다니는데 실제로 4호선 서울교통공사 차는 한 47대 있어요. 10칸씩이니까 470칸이군요. 근데 러시아 시간에는 더 이 차가 거의 다 다니고 보통 때는 한 30대나 뭐 요 정도만 다닙니다. 코레일차도 같이 다니죠. 코레일차도 또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코레일차는 전체적으로 길게 다니기 때문에 당곡에서부터 오이도까지 다니기 때문에 한 여기는 47대 다니는다는데 이거 한 30대쯤 다닙니다. 아침에 러시아워 때. 나중에는 또 더 띄엄띄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쭉 그걸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다니면 물론 좋겠죠. 많이 다니면 물론 좋겠지만 47대 또 30대 이렇게 많이 다니면 좋겠지만 사람이 필요하겠죠. 기관사가 필요합니다. 기관사 많이 뽑으면 되겠죠. 근데 많이 뽑으면 월급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돈도 관계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신경 쓴다는 겁니다. 편성 칸수, 속도도 좋은 속도 있으려면 차를 비싸게 줘야 되겠죠. 운행 간격, 3분 간격, 2분 30초 간격, 또 차를 하려면 차량 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량 기지는 차를 모아놓는 데죠. 저녁에 정비도 하고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차는 늘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운영입니다. 또 고치는 거. 인원도 여러 가지 있겠죠. 기관사 운전하는 사람, 차 고치는 사람, 그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군요. 설비, 관제 설비나 이런 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군요. 일단 하나, 둘, 셋, 4개짜리는 기본적으로 본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사지선다행이니까 사지선다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짜리, 4개짜리는 눈에 보면 생각날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한 5번씩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보는 거죠. 나중에 열차 계획에는 뭐가 있느냐, 설비 계획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처음에 쉽게 물어보면 다음 중 운전 계획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2, 3, 4 이렇게 하고 또 다르게 문제를 내게 되면 다음 중 열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편성 칸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시험의 문제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응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응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근데 뭐, 기본이 우리 어려운 거 지나가고, 이해 안 되는 거 패스한다 그러는데, 뭐, 한두 문제 응용하는 거 나오면, 패스, 패스, 그냥 패스하면 안 되죠. 그래도 뭐, 마킹은 해야 되겠죠. 운전이로 응용하는 게 이렇게 있군요. 기본 3요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하고, 열차 설정하고, 운행 도표를 작성하고, 그 그림이 1-7에 있군요. 1-7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항을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수송 수요. 어쨌든 기본 3요소를 해가지고 수송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가 있어야지 열차를 설정하던 특급을 다니던 급행을 다니던 급행하고 특급은 좀 다르죠. 특급은 뭐 의자가 좀 뒤로 잘러 이렇게 한다든지 뭐 좀 좋고, 급행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죠. 운행 관계. 그러나서 운행 도표를 쓰는군요. 운행 도표는 부역장님 책상 위에 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무인 운전이나 1인 운전을 하는군요. 무인 운전은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취직 다 할 때까지. 그리고 업무 영역을 표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1-7에 그려놨는데, 그려놓은 걸 보니까 견인요 기본 3요소를 센터에다 넣고 가로축 이렇게 하는 게 가로축, 이렇게 하는 게 세로축은요. 가로는 소프트적인 얘기를 한다 그렇게 정해놨군요. 가로축의 소프트적이군요. 소프트적이라는 게 막연하다, 뭐 확실한 그거 아니고 그냥 좀 이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운전계획 안에 하나, 둘, 셋, 넷 있다고 그랬죠. 4개짜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수송계획이 있어야지 수송 수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수요가 있어야지 운전계획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하지. 수요가 없는데, 탈 사람이 없는데 차만 갖다 넣는다든지 뭐 그건 안 되겠군요. 또 이쪽으로 가면 성문 교육이나 지도, 승무원 지도는 그 음주 측정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기술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뭐 교육하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전 기술에 대한 그 잘 습득을 잘 하는지 교육하고 같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도, 감독 항상 뭐 같이 다닙니다. 신규자나 경력자 다 쓰는군요. 교육도 그러고 사실 지도도 그렇게 하고 합니다. 지도에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로축입니다. 세로축은 이제 방식인데 좀 그 하드적인 요소다 그랬습니다. 차량은 어떤 차를 할 것인가? 차는 보통 그 AD차, DC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AD차면 AC 구간에도 다니고 DC 구간에도 다니고 하는 게 그런 게 차량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4칸짜리를 해가지고 동력차를 2칸 하고 또 8칸짜리 해가지고 동력차 2칸 하고 10칸짜리 해가지고 동력 발생하는 부분 3칸을 한다. 뭐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군요. 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뭐 영문 없이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군요. 차량, 영무, 전기, 선로, 신호 뭐 없는 게 없군요. 여기서 만약에 뭐 건축이니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것까지 외우기는 좀 뭐합니다. 물론 건축, 궤도 이런 얘기 쭉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다 외우기는 뭐합니다. 그죠? 시험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어도 건축, 궤도는 선로죠. 선로도 있고 궤도도 있고 그러는데 뭐 또 나오기는 뭐 합니다. 어쨌든 하드적인 요소다. 그러면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외우겠습니까? 이쪽을 집중적으로 외우면 되겠죠. 뭐 그리고 이게 아닌 게 하드적 요소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가로 쪽이군요. 가로, 하드, 소프트. 가로 쪽이 소프트군요. 좀 이론적인 그런 얘기군요. 세로축, 하드 쪽이군요.
교차 부분에서는 운전 이론 3요소가 들어가는군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운전 이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문제 보겠습니다. 운전 이론 설명이 아닌 것은 어쨌든 기본 3요소 그 얘기가 나와야 되고 1번 기본 3요소를 해가지고 운전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운전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아직 그 운전 계획 안에 열차 계획, 시설 계획, 요원 계획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운전 이론은 합리적, 경제적 그런 기술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철도의 사명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신속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약속한 시간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단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표시했었죠.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핵심 문제는 열차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 그런 사항을 요약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운전계획에 대한 설명. 아까 운전계획 얘기하기 전에 기본 3요소를 기초로 해서 운전계획 수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운전계획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나왔군요. 부변 연구표 나온 얘기는 그 부분 잘 보자는 겁니다. 수송 수요 측정 기초를 설정한다. 그리고 열차 편성되면 이런 얘기도 있었죠. 3분 간격, 몇 분 간격. 수송 계획에 필요한 열차 운전 선도가 작성된다. 운전 선도가 작성된다 그랬는데 운전 선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운전 선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운행 도표입니다. 곡선을 쭉 그려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그림하고 같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